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이미 유튜브 상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허경영 명예대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관계와 쟁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도 달아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물론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겠죠. 자, 우선 사실관계죠. 이 사실관계는 국가혁명당 대표로 계시는 허경영 씨 그 하늘궁에서 여자 신도분들이 한 20여 명이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 북부경찰청이죠. 거기에 이제 고소장이 접수돼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데 중간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지금 죄명이 혐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자, 우선 사실관계는 지금 그 하늘궁 여자 신도들 20여 명이 집단으로 허경영 명예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수사 중이고요. 자,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죠. 쟁점인데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허경영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성추행이 아니다. 어떤 영적 에너지,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영적 에너지 기를 넣어주기 위한 것이지 성추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았다.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하더라도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왜 수천 명이 영적 에너지 기를 받았는데 왜 20명만 몰려가가지고 고소를 했느냐. 그러면 그 20명이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고소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허경영 씨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백 명 지켜본 앞에서 어떻게 강제추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허경영 씨 쪽에서 주장하는 성추행이 아니다. 라는 하나의 주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20여 명의 여자 신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건 성추행이다 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첫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 성적 수치심은 그 만지는 어떤 신체 접촉을 하는 남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강제추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이 분위기가 억압된 분위기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하나의 이게 심리적으로 동의서까지 쓴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항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의 종속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와 신도와의 관계는 하나의 종속관계고 심리적으로 많이 억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서까지 쓴 상태에서는 굉장히 반항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여자의 수치스러운 그 신체 부분까지 다 동의한 건 아니다.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검증되지 않은 어떤 종교단체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안수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그런 판례가 좀 있어요. 성추행을 한.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의를 한 게 어떻게 그런 진정성도 있는 동의가 아니고 또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고 또 성적 수치심도 성인지 감수성에서 여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내놓겠죠. 결과를 이제 검찰로 갔다가 이제 이게 재판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하나의 이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하나의 새로운 판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경영 씨 쪽은 그 20명 중에 불순한 세력이 나에게 어떤 돈을 뜯기 위한 목적이다 등등 나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서 굉장히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갈 집단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고소를 한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틀림없다. 예, 그 당시는 반항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중강제추행죄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에서는 왜 바꿨냐면 중강제추행이 더 무겁습니다. 지금 현재. 왜 중강제추행을 적용했냐면은 중강제추행의 핵심은 뭐냐면 항거불능이에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입니다. 심신상실. 그래서 이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면 중강제추행죄가 된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무거워요. 그래서 항거불능,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이 한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게 이제 경기 북부경찰청의 수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결론이 될지는 유죄냐 무죄냐 요것은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겠죠. 하나의 판례가 나오겠죠. 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양쪽에 지금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재판 전망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것이 강제추행이다.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아마 허경영 대표가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하겠죠. 왜냐하면 20명하고 또 합의도 봐야 되고 합의도 만만치 않죠. 한 명하고 합의 보는 것도 아니고 20명과 합의 봐야 되니까. 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죄가 성립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뭐 집행유예도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합의가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2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마 실형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물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은 하나의 치료행위다. 예를 들어 치료행위라기보다는 길을 넣어주는 영적 에너지로서 종교행위다. 이렇게 판사가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씨에 대해서 허경영 씨 여신도 강제추행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